이 게르니카를 저는 스페인 여행 갔다가 박물관에서 처음 접했는데 뭐 멋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싹하고 암울하고 굉장히 좀 참혹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여러 현대 미술가들의 SNS나 작품을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참혹함을 담은 그런 작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전쟁의 참혹함을 담은 가장 유명한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아세요? 바로 파블로 피카소가 그린 게르니카라는 작품입니다.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거고 스페인 여행 가셨던 분들은 미술관에 있는 작품을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게르니카는 15,000여 명 정도가 머물고 있던 작은 소도시였는데요. 나치 정권의 이제 무차별한 이런 폭격으로 당시 사상자만 1,500여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은 거죠. 이 소식을 들은 피카소는 굉장히 격분합니다. 그 당시에도 피카소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였어요. 살아생전에 자신의 유명세를 다 누리고 떠난 화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피카소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격분합니다. 당시 박람회에 작품을 출품할 예정이었던 피카소는 그 작품의 주제로 고심하다가 이걸로 이 게르니카를 주제로 삼기로 결심을 하죠. 크기가요 굉장히 커요. 한 가로 7m, 세로 3m 정도의 크기인데 이 게르니카를 저는 스페인 여행 갔다가 박물관에서 처음 접했는데 굉장히 멋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싹하고 암울하고 굉장히 좀 참혹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색이 다 배제가 되었어요. 알록달록한 이런 색이 아니라 정말 흑백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좀 신기했던 건 대부분 이런 예술 작품들 앞에 있는 관람객들의 표정을 보면 특히 이런 대가가 그린 작품들은 굉장히 다 뭔가가 행복하고 감동을 받고 좋아하고 사진 찍고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게르니카 앞에 있는 사람들은 국적을 막론하고 다 뭔가가 슬프고 놀랍고 저처럼 되게 당황하고 이런 공포에 젖은 이런 표정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공기도 굉장히 뭔가 싸한 느낌이 들었고요. 게르니카는 이런 무차별한 폭격을 받은 그 당시의 상황을 피카소의 화법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보니 측면에 따라서 위에 황소도 그려져 있고 말도 그려져 있고 밑에는 유령 같은 사람들과 하늘을 보면서 원망하는 그런 표정들을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씩 나눠서 설명을 해보면 황소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상징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혹은 당시 그 프랑코를 상징한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옆에 그려진 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백성을 상징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혀에 검 같은 게 그려져 있어요. 황소를 향하고 있는 모습이죠. 밑에는 유령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또 아이를 안고 있고 또 꽃을 잡고 있는 이런 좀 이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허망하면서도 참혹한 이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좀 무섭고 싸한 작품인데요. 여러분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입체주의의 창시자 아시죠? 단 하나의 순간을 그릴 때에도 작품의 2D에 3D를 구현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하나의 작품의 다방면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이런 묘사보다는 하나의 모습에 한 사람이 앞에, 옆에, 뒤의 면을 다방면으로 이런 담은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당시 이 게르니카에 대해 피카소가 딱히 이건 어떤 거다라고 언급은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건 뭘까 하고 그 상징을 추측을 했는데 한 가지 확실하게 피카소가 얘기한 건 그전에는 사람들이 황소는 뭐냐,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황소는 황소다, 말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독일 장교가 물어봤을 때 이거 당신이 그린 거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는 아니 이건 당신이 한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좀 말이 좀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어찌되었거나 확실하게 피카소가 이 작품에 무엇을 넣고자 했는지는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반전의 의미를 담은 이 작품은 어느덧 평화의 상징이 되었는데요. 예전에 이라크 전쟁을 이제 미국이 발표를 했을 때 그 당시에 발표하는 곳 뒤에 이 피카소 게르니카의 모자이크가 원래 걸려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전쟁을 발표하는 이 와중에 게르니카의 모습이 뒤에 담겨있는 걸 좀 의식을 했는지 그걸 커튼으로 가리고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그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게르니카가 정말 평화를 상징하는 작품이 된 거죠. 게르니카는 바로 고국인 스페인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피카소가 프랑코 정권이 통치하는 이 시기에 내 작품을 고국으로 넣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피카소는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92세까지 자신의 유명세를 다 누리고 살았는데
그러면 한 번쯤 돌아갈 수 있었을 테지만 프랑코로 이 정권도 굉장히 오래 갔어요. 그래서 이 게르니카는 피카소 사후에 고궁의 스페인으로 돌아갔고요. 원래는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지금은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만약 스페인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이 작품을 꼭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고요. 피카소는 자신의 작품이 인테리어가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작가마다 작품을 통해서 하려는 얘기를 다 담고 있는데 피카소는 오히려 자신의 작품이 이런 인테리어가 아니라 무기가 되어야 된다 라면서 정확하게 자신이 작품을 담고자 하는 거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피카소는 참 여러 수식어가 붙는 천재 화가예요. 20세기의 거장이다, 입체파의 창시자다, 혹은 여성 편력이 굉장히 심했다, 아니면 자신감이 넘쳐서 자기는 이미 10대 때 라파엘로만큼 그렸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에 있는 작가인데, 하나 더 피카소는 자신의 작품으로 당시의 상황을 고발한 작가였습니다. 우리 피카소에 대해서 여성 편력 이런 이야기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가 작품에 담고자 했던 의미와 그게 사회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